다음에는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불출마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불출마한다는 얘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언제 불출마한다고 해서 또 부인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일단 그 얘기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내용이 아마 내년 총선과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정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조국 사태 위기감 속에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총선 승리, 당면 과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정권을 뺏겨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불출마 보도가 어제 있었어요, 오전에. 그러자 본인들 부인하고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전까지 당에선 사실은 좀 미온적인 태도.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태도였는데 본인들이 이제 강하게 부인하자 뭐 이거는 근거 없는 보도다. 뭐 또 이런 입장도 나왔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중진 586 뭐 인사들 총선 물갈이석에 돌자 의원들은 지도부가 작업을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출마론과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당 중진 물갈이 신호탄 86세대 퇴진론으로 불 붙을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제 상황 좀 묘사가 돼 있는데요. 총선 7개월 앞두고 불출마 설설설입니다. 온갖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김현미 이윤혜 장관 의사 표명했다. 뭐 이런 소문 커지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일단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 교체 지금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다. 힘들다. 이런 상황 등 더해서 꼭 사실 무근이 아닌 건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요. 친문 그리고 청와대 참모 중심으로 출마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 표명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당내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관련 영상 묶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총선의 승리가 우리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 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하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권 뒷받침하고 정권 재창출하는 길에 의원 여러분들이 아주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보도되는 무슨 이상한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당은 아주 민주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제 의사의 확인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누차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출마 불출마를 제가 결정해서 이야기할 시기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치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요. 오늘 보도는 그런 결정이 제 의사를 확인해서 나간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출마 의사가 있으신 거죠? 마지막 부분에 기자가 출마 의사가 그럼 있으신 거죠? 라고 하니까 답을 못 하는군요. 뭐 앞에 임명권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사실 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배종희 교수님. 네. 앞선 기사가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정권 절대 빼앗겨서 안 된다. 그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이상한 뉴스가 돈다. 뭐 총선 공천과 불출마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정권을 절대 뺏겨서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정권을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론 한 거하고는 이제 상당히 좀 대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위기감은 어디서 오느냐? 역시 최근에 조국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여권에서 심상치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총선 물갈이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는데 예. 이 신호탄은 어쨌든 현재 조국 정국을 좀 전환해보자. 예.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총선에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총선의 전국의 주도권을 잡겠다. 예. 그래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다시 대선에 승리하겠다. 이런 이제 계산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총선에서 승리해야만이 예. 대선에서 승리가 할 수 있거든요. 예. 현재 이제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고 대선 승리하고 지금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이런 대대적인 총선 물갈이가 쉽게 예. 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대상은 역시 수도권 또는 이제 충청권의 다선 의원 그리고 장관에 입각한 사람들이 예. 이제 대상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현미 장관 그리고 윤해 부총리에 대해서는 일단 흘렸어요. 본인들이 불출마할 것 같다. 예. 그런데 지금 윤해 총리 같은 경우는 부총리 같은 경우는 나는 그렇게 의사를 확인해 준 적이 없다. 예.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다시 지금 민주당에서 예. 주워 담는 그런 형국이어서 예. 이해찬 대표가 시스템에 의해서 대대적인 공천, 예. 물갈이 하겠다는 이런 입장인데 예. 앞으로 이게 어떻게 순조롭게 되느냐에 예. 따라서 민주당이 총선을 순조롭게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좌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영호 대표님.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 아까 영상 확인해 왔지만 이상한 뉴스에 뭐 동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취지로. 그렇지만 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 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꽤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이상한 뉴스입니까? 아니면 진짜 뭐가 있어서 자꾸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자꾸 뭔가 누가 불을 떼니까 연기가 나오는 거죠. 예. 당 관계자들도 뭐 사적으로는 부인을 안 하잖아요. 예.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다급한 국면이다. 과거에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 100년 집권 얘기했잖아요. 예. 크게 얘기했어요. 100년 집권도 100년 집권도 얘기했어요. 크게, 통 크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어제는 정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 지면은 끝난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크게 마스터 플랜을 짜다가 예. 이거 손에 있는 거 놓치면 큰일 난다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나타내는 거죠. 뭔가가 좀 급한 거죠. 위기감을 느끼고 급한 있다는 거죠. 거네요. 근데 역대 우리나라 정치 사상 예. 물갈이에 성공하면 되게 선거 이겼거든요. 예. 아무리 점수를 국정을 실패해도 물갈이를 확실하게 DJ도 그러고 YS도 그랬고 예. 물갈이를 확실하게 하면 국민들의 새 사람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총선에서 좀 설득력이 좀 있을 수도 그러네. 있거든요. 역대 총선 보면은 물갈이를 많이 한 정당이 대개 승리를 가지고 그렇죠. 가는 것 같아요. YS DJ가 예. 새로운 인물을 많이 발탁했잖아요. 예. 최근에는 그걸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물갈이를 좀 크게 하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고 예. 그만큼 위기의식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국민들이 50% 이상이 예. 이 정권이 바뀌는 걸 원하는가. 또 하나는 50% 이상이 야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저는 왜 정권이 바뀌는 걸 원하는가는 그거는 꽤 높았는데 예. 아직 또 하나 야당이 대안인가를 그거에 대한 거는 아직 50%가 안 넘는 아직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쪽은 지금은 아니다. 위기일 수도 있고 위기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위기 국면으로 자꾸 늪속으로 빠져들어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조국 국면이 예. 이게 한두 달 내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지금 뭐 어쩌면 기소될 수도 예. 있고 기소되면은 예. 저 이순신 장군 같이 백의종군 한다면서 또 구치소에서 또 예. 사법 개혁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러다 예. 보면은 이 배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이해찬 대표가 정말 안심할 수도 없는 다급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유 변호사. 지금 오늘 아침에 뭐 일부 이제 신문 보도에 보면은 민주당 내 현역 의원 40명 정도를 뭐 물갈이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120명이 좀 넘어가잖아요. 그럼 40명이면 3분의 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엄청난 수준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해찬 대표는 뭐 이상한 뉴스에 동의하지 말라고 했지만 상황이 동요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물갈이론 지금 계속 예. 언론을 통해서도 뭐 제기되고 있고 특히 지금 386 세대에 대한 물갈이론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개혁 세력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미 50대에 접어들었고 지금 386 과거의 386이 예. 지금 50대죠. 그리고 이미 기득권화돼 있다는 좀 그런 비판을 최근에 말은 받았죠. 많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오히려 양성하지 않는다. 정치 신인들을 민주당이 키우지 않는다라는 이제 지적들도 끊임없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이런 지적 그리고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민주당의 위기의식에 같이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의 인적 쇄신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장유희 변호사께 어느 정도 인적 쇄신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셨는데 네. 그 분위기를 자꾸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중진 용태론, 뭐 386 용태론, 뭐 이런 거의 동력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데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오선인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친문 핵심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불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고 대구 경북 지역 영입 예상자로 뽑혔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자, 그러니까 왠지 나올 것 같았던 분들이 안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의원 겸 장관인 몇몇 분들도 안 나간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다들 봤지?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규환 변호사. 예. 물론 이규환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에 계셔서 뭐 남의 당 얘기입니다만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남의 당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일단 위기감의 발로는 맞는 것 같고 예. 그렇지만 단순 위기감의 발로만일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 아까 얘기했던 뭐 20년 집권론, 오. 아니면 500년 집권론, 예. 저는 이런 것에서 연장선에서도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 속에는 빼앗겨서는 뭐 숨길 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 부분을? 예.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예. 김현미 장관이나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 예. 뭐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날까? 저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본인들은 아마 출마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당내 분위기 자체가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의사에 상관없이 예. 그런 말이 나왔겠지만 적어도 아무 말 없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고 최소한 논의 정도 예. 뭐 동의는 하지 않았겠지만 예. 그 정도로 나왔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결국은 또 민주당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 우리 당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만약에 물갈이 폭이 굉장히 커요. 그럼 한국당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 물어볼 거예요. 그쪽 당은 뭐 없나?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분명히. 예, 당연히 물어볼 뿐만 아니라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훨씬 여당보다 많은 물갈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예. 두 가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실제로 지도부가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예. 물갈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야당 대안론을 이야기했는데 예. 그 말은 맞는 말씀이시고 예. 아주 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언을 지금 받아주고요. 윤영걸 전 대표가 앞서 말씀하신 지금 야당 쪽으로 뭔가 가는 거는 안 보인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예. 그렇지만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반박이면 반박인데 설명만 예. 조금 드리면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층이 바로 야당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정부 여당에 있다가 예. 실망하게 되면 무당파로 갔다가 예. 그 무당파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실망을 하게 되면 결국 야당으로 오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예. 어쨌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높다가 예. 지금 현재 무당파가 지금 높아졌다는 자체가 예. 이미 여당의 어떤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조금 더 이런 잘못짓이 지속이 된다면 예. 결국은 우리 당이 올 것인데 그 우리 당이 뭐 물론 가만히 있어서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예.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어떤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는 쇄신, 인적 쇄신이 중요하긴 예. 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정책적 비전을 보여주고 예.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예. 충분히 그것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예, 볼 배종희 때는 교수님. 민주당은 이미 예. 공천 물갈이가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예. 그리고 백원우 부원장 예. 여기에 또 강기정 정무수석도 다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공천 물갈이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민주당에서 등을 돌린 그런 표심들이 넘어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흡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의 첫 번째로는 과거에 단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예. 대해서 뭐 반대한다, 예. 또 찬성한다 이런 예. 입장들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당 중진들이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공천 물갈이 신호탄을 보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규환 변호사가 지금
여당 지지를 했다가 실망해서 떨어져 나간 유권자들이 무당측으로 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야당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 움직임이. 그런데 자, 그럼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희가 그 기사도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삭발로 여론 관심 끄나 했더니 하니까 그 뒤는 좀 부정적일 것 같아요. 한국당 의사 출신 의원들 일단 구설이다. 뭐 또 설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어떤 말인지. 자, 박인숙 의원. 조국은 정신병 이 발언했다가 장애인 단체 항의에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정신병자, 정신병 이게 이제 뭔가 차별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단체 쪽에서 이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항의를 했어요.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신상진 의원, 문 대통령 정신감정 받기를 정신병보다는 좀 순화된 것 같아요. 정신감정을 받아라. 그렇지만 이 얘기도요. 아니 정신감정 받고 뭐 이렇게 좀 진료 받으신 분이 많잖아요. 요즘에 가서. 그런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또 뭐지라고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막말 논란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기사의 전체적인 분위기이네요. 삭발로 뭔가 좀 뭐 하나 이렇게 지켜봤더니 또 구설이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뭐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심재철 국회의원 그리고 이주영 국회 부의장의 삭발 투쟁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 조국 즉각 파면하라! 나의 남은 자존심과 나의 사역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우리 우파 동지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내려놔야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삭발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 좀 이 논란이 된 얘기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아심장과 전문의인 박인숙 의원이 지난 16일 제가 의사인데 조 장관은 정신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논란이 됐어요. 장애인단체가 반발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신상진 의원은 당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으시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곰곰이 듣고 보면 이게 무슨 발언이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좀 논란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유영곤 대표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당이 예. 세 가지가 없거든요. 예. 인물, 전략, 품위. 예. 품위가 없는 거죠. 품위 부분에 걸리는 품위 거네요. 부분이 없는 거죠. 이 예. 삭발하고 이 비분 관계하고 예. 이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점, 예. 그걸 싸고 도는 문 대통령에 대한 분노, 예. 이거를 머리 깎으면서 좀 리얼하게 표시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조국 정신감정, 문 대통령 정신 예. 감정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좀 품위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조국은 한 번 더 청문회 나오면은 내가 조국인지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좀 사람 관심에 끌고 예. 가는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조국의 위선적이고 거짓말 많이 한 거는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예.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머리까지 깎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이 품위 없는 말을 하면 지금 무당층들이 한 38%, 40%까지 늘어났잖아요.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항로를 자유한국당 갔다가 다시 방향을 틉니다. 다시 방향을 틀어요. 예. 그렇다고 민주당 쪽으로도 안 가고 예. 망망대해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대응을 하려면은 어제 예. 황교안 대표도 여성 당직자들하고 강연하면서 저 머리 깎으니까 율브리너 같죠? 이랬거든요. 예. 그것도 그래요. 지금 머리 깎았으면 좀 비분 관계하고. 사실은 그게 결기의 그렇죠. 표현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선 되겠느냐. 예. 단재 신채호가 일제시대 때 예. 머리 깎은 것처럼 그 울분 같은 거, 그 구한 말에 예. 그 단발령 내릴 때 그 심정, 예. 그 심정으로 지금 투쟁해야 될 때 저희 울분인너 같죠 하는 거는 예. 그 식사 때 조만할 때 얘기하는 거지. 그 방송 카메라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진실성, 예, 절박감 이게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백이 뭐냐, 가장 큰 복은 야당 복이라는 게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규환 변호사, 지금 유정걸 대표께서 유권자들이 한국당 쪽으로 가려다가 아예 망망대해로 방향을 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윤 대표님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데요. 예. 저는 조금 진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죽하면 야당 대표부터 해서 예. 저렇게까지 할까?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기까지 간 거 아닌가? 삭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주제는 삭발 얘기는 아니에요. 삭발 얘기는 좋다 이겁니다. 삭발 얘기는 결길 보였는데 그 이후에 왜 안 해도 될 얘기를 했느냐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표현이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박인수 의원 자체는 본인 스스로 죄송하다는 표현을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저 당시 자체가 이제 삭발을 하는 삭발식 자리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치적 집회를 할 때는 발언이 좀 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면피하자는 생각은 아닌데 어쨌든 본인이 정치적 모임을 하게 되다 보면 이렇게 약간 말이 강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와서는 그렇게 했다면 큰 문제이겠죠. 그런 차이점 좀 봐줬으면 좋겠고 또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저기서 삭발로 연루된 것이니까 삭발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뜻은 뭐냐면 비록 야당이 제일 야당이지만 실제로 여당이나 대통령이 야당의 목소리를 듣느냐. 과거 정권 하에서 이렇게까지 야당의 이야기를 안 듣는 정권이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조국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지금 여론이 나쁜데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지금 강행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여론이 약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한 번쯤은 이제 야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는 게 대통령이 원래 공약했던 협치의 정신에도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쪽이나 대통령에게 호소를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좀 나온 그런 표현이니까 내용을 좀 봐달라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알겠습니다.